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간의 관심을 또 집중시켰던 분야가 이 곡물 분야일 겁니다. 자, 애널리스트와 함께 이야기를 좀 더 들어가 보죠.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중국 원자재 커버하고 있는 최진영 애널리스트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곡물 가격이 하락했다라는 명분으로 정부가 식품업체들의 가격 하락 압력을 넣고 실제 라면 가격과 스낵 가격 일부가 좀 하락한 것 같고 그 뒤로 이제 들어가서 제분업체도 가격 하락을 하라고 또 이야기가 나오고 그 뒤로 넘어가니까 이제는 사료업체까지 가더군요.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은 미국 농부들한테 가서 가격 하락을 하라고 우리 정부가 얘기는 안 하겠죠. 네. 그러니까 좀 비약적인 얘기인데 그만큼 이제 물가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쓴다 이 얘기인 것 같고 뭐 나름 또 이해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곡물 가격이 떨어졌어요. 러시아가 수출을 또 의외로 또 많이 했더군요. 곡물 좀 판단해 주실까요? 예, 곡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빠졌었던 이유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사실 이제 기상이변의 영향이 훨씬 더 크긴 합니다. 아무래도 기상이변의 영향 부분이 작용했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연초 대비했었을 때 마이너스 18%가량 빠진 상황이고 소맥이건 옥수수건 곡물 전반이 부진한 상황을 계속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러시아 쪽에서 이 같은 뭐 곡물 수출 협정 관련해가지고 뭐 연장할지 안 할지 이거에 대해서 매 달마다 갑론을박이긴 한데 사실 이거는 저희는 좀 중요하지 않다 보고 여전히 좀 기상이변에 더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왜냐? 결국에는 러시아 이슈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가 글로벌 주요 10대 곡물 수출국 중 하나였는데 이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사실상 생산 부분이 있어서 대부분 불가항력이 발생을 한 상태입니다. 생산 능력 자체가 박살이 나버렸기 때문에 그럼 이게 연장하든 안 하든 어쨌든 시장은 이미 USDA 측면에서도 마찬가지고 공급에 대한 가이던스나 수출 가이던스를 충분히 낮춰놨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연장이 되건 안 되건 결국 가격은 이미 충분히 그걸 인지하고 있다라 볼 수 있겠고요. 오히려 기상이변에 저희는 계속 주목하자. 네. 라니냐가 끝났고 엘니뇨가 온다는 사실에 더 주목하자라 볼 수 있겠고요. 공급 정상화 가능성이 이제 가격 하락을 좀 끌고 내려간 건인데 가능성이잖아요. 실제 나중에 가봐서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은 있는데 뭐 최근에 미국 또 우리나라 이제 요 위도가 비슷한 미국 중서부에 우리 비 내리면 그쪽도 비 내리고 약간 비슷하더라고요. 꼭 그런 건 아닌데 뭐 하여튼 이 가뭄이 그동안 이슈였는데 비가 좀 내리니까 가격도 곡물 가격도 조금 떨어지는 것 여러 가지 영향도 있던 것 같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흑해 곡물 협정이 또 오는 17일 날 만기가 되나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 다달이 뭐 이게 오는 것 같은데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돼요? 사실 그렇게 저희는 크게 뭐 이게 연장될지 안 될지는 사실 정치적 영역이니까요. 연장되건 안 되건 사실 연장이 안 되면 단발적으로 가격은 반영을 하겠죠. 그러나 이미 작년도에 아시다시피 USDA는 충분히 공급에 대한 가이던스나 수출 가이던스를 다 낮춰놓은 상황이거든요. 애시당초 우크라이나가 수출을 갖다 제대로 못할 걸 알고 있습니다, 시장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중단한다 해가지고 뭐 가격이 해봤자 뭐 2에서 5%가량 구간 레벨 안에서 왔다 갔다 변동성만 줄 뿐 실질적으로 이게 추세적 상승을 야기하기는 어렵다라고 계속 저희는 접근을 하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오히려 좀 엘니뇨 이거에 있어서 좀 더 주목을 하고 있고요. 네, 결국엔 날씨와 작황 아니겠습니까? 뭐. 각 지역마다 또 품목마다 작물마다 특성이 다 다른데 올 여름 슈퍼 엘니뇨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전망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실제 이번 주 우리나라도 일주일 내내 물론 장마철이긴 한데 독특한 날씨를 겪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점점 뭐 몇 년 만에 지구가 12만 년 만에 가장 덥다. 나 처음에 120년 만에 가장 덥다는 줄 알았더니 12만 년 만에 가장 덥다고 하고 시작일 뿐이다. 네, 뭐 가늠이 안 돼요. 하여튼 근데 기사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찾아보시면은 다. 자, 곡물 가격이 미국에서 ETF가 다시 또 들썩이고 이건 날씨 때문에 조금 자극을 받을까요? 저는 좀 단기적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최근에 곡물 가격에 반영을 했다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무래도 비료단의 영향을 더 줬다라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비료는 계절적으로 치면은 8월 초까지 반등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곡물 가격은 그 가격에 있어서 가격 전가되는 부분을 영향에 노출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도 저희는 왜 8월 이후부터는 계속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선 것들은 엘니뇨
이 현상이 중요할 텐데요. 어쨌든 라니냐는 기본적으로 북반구에 있어서 강추위를 몰고 오고 더불어서 북미 지역단에서는 미국의 중남부 지역, 그리고 브라질의 서남부 지역, 그리고 아르헨티나 같은 주요 곡창지대에 가뭄을 불고 왔었습니다. 근데 이 라니냐가 지금 3년 만에 끝이 났다는 사실이고 네. 이제부터는 엘니뇨가 온다. 엘니뇨는 결국 습기가 아메리카 대륙 연안에 있는 이제 동태평양 연안에 있는 습기 자체가 아시아 지역으로 못 가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라니냐 이게 다 가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럼 이쪽에 습기가 충분해지면은 이 지역의 인근이 위치한 주요 곡창지대들은 오히려 비가 적정하게 내리게 되면서 공급의 정상화가 발생하게 되고 반대로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가뭄이 야기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이야 강우량이 높아지는 계절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기이기 때문에 비가 어느 정도 내리겠지만은 평년보다는 이 같은 강우량 자체가 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겠고 오히려 인도나 내지는 인도네시아나 이런 베트남이나 주요 동남아라던가 또는 브라질 땅에서는 동남부 지역인 주요 커피, 원당, 코코아 같은 소프트 생산지대를 중심으로 앞으로 공급 차질이 발생할 것에 좀 더 우리가 주목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특히나 저희가 봤을 때는 파종과 수확 주기를 감안하면은 올해 4분기부터가 원당, 코코아, 커피 같은 소프트 자산들의 좀 더 상방 압력이 높아지는 시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요즘 뭐 아시아, 동남아시아의 곡창지대 태국 가뭄 때문에 쌀 생산의 차질, 그다음에 뭐 이 사탕수수 예. 또 좀 얘기들 나오던데, 근데 쌀은 뭐 전 세계적인 주식이 아니라서 또 러프라이스 안남미라 그러죠. 날리는 쌀. 자, 그럼 이제 곡물은 그렇고 천연가스를 좀 가볼까요? 냉방 시즌이 도래를 했어요. 뭐 물론 이제 북반구나 뭐 하반구 뭐 이게 다 다르겠지만 천연가스와 연료탄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결국 냉방 시즌 때문이고요. 결국 석탄과 천연가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 전력원이죠. 우리가 전력을 생산하는 원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들 같은 냉방 시즌이 발생하게 되면은 아시다시피 8월 초까지는 냉방 수요가 이렇게 되고 이게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는 결국 천연가스나 석탄 가격도 위로 상방 압력이 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제가 연말까지로 놓고 보면은 이 석탄과 천연가스 계속 상승할 것인가 아니라 보고 있고 작년과 같은 성과는 불가능하다라고 접근을 하고 있고요. 왜냐? 결국 엘니뇨 모든 원자재에 이 기상이변은 영향을 줍니다. 비단 농산물뿐만 아니라 에너지부터 시작해서 메탈까지요. 그럼 우리가 봤었을 때 아시다시피 앞서 언급드린 대로 냉방 수요 올라오지만은 전력의 최대 수요처는 냉방이 아니라 난방입니다. 네. 근데 올해 기온이 엘니뇨 때문에 평년보다 높아진다면은 난방 수요는 약해질 수밖에 없겠고, 난방 수요가 약해진다면은 아시다시피 전력원 단에서 가격은 전년만큼 상방 압력에 노출되기 어렵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실제로 해수면 온도가 플러스 0.5도씨 상하면 엘니뇨, 그리고 하회하면은 오히려 라니냐인데, 지금처럼 높아진 해수면도 하에서는 석탄과 천연가스는 과거 역사적 추이를 보면은 서로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석탄, 천연가스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겠고, 여전히 더불어서 관련된 이를 통해서 원료를 갖다가 생산하는 전력을 생산하는 기업들 단에서는 마진이 후행적으로는 개선될 수 있는 룸이 더 커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 사실 전기를 생산하는 원료 값이 오른다. 물론 그 석탄하고 천연가스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결국엔 전력값은 또 곡물 가격에도 원가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그 부분을 풀어내면요. 예, 결국 석탄과 천연가스는 전력원인 동시에 결국 질소의 비료 시장의 55%를 차지하는 비료의 원료이기도 합니다. 아, 그러네. 그러면은 이 비료가 다시 한 번 더 곡물 가격에 영향을 주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8월 초까지는 전기가 아니라 그냥 그 자체만 그 비료에. 그렇죠. 결국 냉방 시즌이고 전력원을 갖다 자극하고 8월 초까지만 그러고 결국 비료를 자극하고 다시 또 곡물을 자극하겠지만 네. 결국 8월 초 이후를 봤을 때는 저희는 오히려 여전히 하락이 불가피하다라 보고 있고요. 결국 우리는 전력원 단에서 최대 수요처가 약화되기 때문에 그럼 석탄과 천연가스는 여전히 부진할 수밖에 없겠고, 이게 부진하면은 자연스럽게 비료도 부진할 수밖에 없겠고, 곡물은 다시 또 하반기 때는 특히 4분기 때는 후행적으로 전년 같은 성과가 절대로 나오기가 어렵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추산할 수가 있겠고요. 참 복잡한 관계식입니다. 또 다른 원자재를 볼 텐데, 중국이 반도체 핵심 원료 광물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을 통제한다고 이제 공식적으로 밝혔는데,
아직까지는 2차 전지 원료 쪽까지 건드리거나 히토류 전반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고 있어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런 원자재가 미치는 영향은 또 시장에 어떻게 분석이 됩니까? 뭐 단기적으로는 이 원자재에 대한 가격에 대해서 많이들 주목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일본 상사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많이 주목들을 하시겠죠. 그런데 저희는 좀 더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 같은 움직임이 오히려 우리가 공급망의 재편을 자극하고 공급망 재편의 수혜주들이 누구냐를 봤었을 때 사실은 뭐 굴삭기라던가 내지는 지금 결국 공급망 재편 시작을 알리는 업종들이 있으니까요. 굴삭기라던가 내지는 뭐 재련 기업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더 눈에 들어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왜냐? 결국 갈륨이나 게르미늄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 원료라고도 볼 수 있겠고 중국이 최대 생산자지만 중국이 이게 뭔가 자원의 부존량이 중국이 많아서라던가 기술적 우위가 있기 때문에 생산이 많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이게 부산물로 얻어지는데 아연, 알루미늄. 왜? 중국은 재련 설비가 아연과 알루미늄이 세계 최대이기 때문에 네. 그냥 많이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생산 단가가 싸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지 그럼 이거는 대체가 가능하다는 사실이죠. 오히려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중국이 이 같은 행동, 즉 자원의 정치화를 통해서 이 같은 행동들이 미국의 공급망 재편, 탈중국화를 오히려 가속화시키게 된다면은 오히려 이와 같은 탈중국과 관련될 수 있는 업종들에 더 우리가 주목하는 게 낫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렇죠. 사실 부존 자원이 중국에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중국은 산업화를 고도화시키면서 그런 어찌 보면 선진국들이 꺼려하는 이 오염원들이잖아요. 그렇죠. 뭐 철광소 같은 데도 대량으로 지으면은 그쵸. 필요 이상 지으면 이제 막 많이 나오니까. 근데 중국은 그런 거 개의치 않고 하다 보니 부산물로 얻어서 히토류를 쥐고 있는 건데 뭐 미국이라든지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자원이 전혀 없다가 아니라 이제 채산성이 좀 안 맞을 수 있고 그다음에 굳이 그렇게까지 캐내야 되나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다시 또 캐내려면은 시간이 설비라든지 이게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쵸. 하반기 원자재하고 곡물 섹터 투자 전략을 그럼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저희는 하반기 단에서는 지금 매력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어쨌든 경기의 펀더멘털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목해야 될 원자재 투자 전략은 저는 기상이변에 계속 찾자고 말씀드립니다. 네. 결국 라니냐가 지난 3년 동안 끝이 났게 됐습니다. 그러면 라니냐가 끝이 나면은 라니냐 때 먼저 치고 나가는 원자재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뭐 석탄, 천연가스, 그리고 곡물, 그리고 유가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데 근데 지금처럼 엘니뇨가 이제부터 오는 시즌, 엘니뇨가 오게 되면 해수면 온도가 엘니뇨를 알리게 되면 앞으로 5개월 후에 원자재가 자극을 받습니다. 어떤 원자재들이 앞선 것들었던 농산물 안에서는 커피, 원당, 코코아 같은 소프트, 그리고 특히나 메탈 안에서는 산업금속 안에서는 우리가 전기차의 필수라고 볼 수 있는 구리라든가 리튬이 앞으로 공급 차질이 자극받을 수가 있다. 결국 칠레단에서 폭우가 계속 우려가 되고 있고 코델코도 요거에 있어서 공급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엘니뇨발 폭우에 대해서 남미, 특히 남미 쪽에서의 공급 차질 부분 그렇기 때문에 구리, 리튬 그리고 소프트에 오히려 좀 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뭔가 또 변화가 생기면은 즉각 또 나와서 많이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관심은 많은데 사실 어려운 분야이기도 하고 오늘 잘 들었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중국과 원자재를 커버하고 있는 최진영 애널리스트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